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공부하고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필요한 연립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92쪽입니다. 생활 속 수학 1번 박물관의 입장료는 어른이 1,000원, 어린이는 600원입니다. 입장객이 모두 100명이고 입장료 수입이 75,600원일 때 입장한 어른과 어린이의 수를 각각 X와 Y로 표기해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우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입장한 어른과 어린이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때 어른과 어린이의 수를 각각 X와 Y로 놓고 연립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서 연립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1번 어른과 어린이의 수에 관한 식이죠. 어른을 X명이라고 하고 어린이를 Y라고 하기로 했어요. 어린이는 Y. 그러면 어른의 수와 어린이의 수를 합해서 몇 명이라고 했죠? 1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식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 이번에는 어른과 어린이의 입장료에 관한 식이죠. 어른은 한 사람당 1,000원씩이고 1,000원씩 X명이에요. 그러면 1,000 곱하기 X 하면 어른이 내야 할 입장료가 나오겠죠. 그럼 1,000 곱하기 X인데 곱하기를 생략하고 1,000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600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600원씩 Y명. 이렇게 하면 어른과 어린이의 입장료를 더했죠. 이 금액이 75,600원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1번, 2번에서 두 개의 식이 세워져서 X 플러스 Y는 100 그리고 1000X 플러스 600Y는 75,600원이라는 두 개의 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죠. 다음 93쪽의 2번입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남자 봉사자가 여자 봉사자보다 4명이 적습니다. 남자가 적다는 거죠. 남자가 적다. 누구보다? 여자보다. 자원봉사단체 회원이 모두 58명이라고 할 때 남자 회원수와 여자 회원수를 각각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여기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남자 회원수와 여자 회원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남자 회원수를 X, 여자 회원수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모두 58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남자 더하기 여자는 58명.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작다고 했어요. 우리 남자를 X라고 했는데 남자는 여자 Y보다 4명이 적으니까 여자에서 4명을 빼야 되겠죠. 그럼 이걸 식을 변형을 해서 동호를 중심으로 Y를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러면 잠깐만요. 예,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냥 이대로 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이 식을 그대로 두어도 관계없고요. 얘를 변형을 하면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위의 식하고 비슷하게 제가 변형을 하려고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다음 3번. 여행을 다녀온 후 지갑을 보니 동전으로 6,800원이 있습니다. 개수를 세어보니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 합해서 모두 20개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우리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X개라고 할까요?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Y개라고 합시다. 그럼 밑에서 식을 세워 볼게요. 일단 100원짜리 동전을 X개라고 했죠. 먼저 개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수가 더 쉬우니까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 합해서 20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은 6,800원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100원짜리가 X개 있어요. 그러면 100X고 그 다음 500원짜리가 Y개 있죠. 그러면 500원짜리 Y개, 500Y 이렇게 하면 동전의 금액이 나오죠. 이 동전의 금액이 모두 6,800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을 세워서 연립방정식을 세워 보았습니다. 네, 우리 뒤로 94쪽에 보시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창의적 체험학습인데요. 인터넷에서 다른 나라의 화폐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를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돈을 우리나라 화폐로 얼마인지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먼저 인터넷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환율이라고 한번 치면 이제 우리나라 돈 금액과 외국 돈과 비교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율이라고 치고 인터넷 들어가셔서 이렇게 나라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미국이라고 돼 있죠. 미국일 때 우리나라 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까지만 읽으면 되죠. 요까지가 요 아래는 소수이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점이죠. 요거는 소수 아래 점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읽을 때는 네, 점 앞에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1184원이란 뜻이죠. 요까지가 자연수예요. 점 앞에까지 이 소수 점 앞에까지 이 아래는 소수점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미국을 치면 1달러에 미국은 1달러죠. 미국 1달러에 우리나라 돈은 여기는 1184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전의 거고 지금은 1300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누르면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뭐 영국 돈을 할 것인지 중국 돈을 할 것인지 일본 돈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서 돈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돈을 환전하는 방법이에요. 환전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을 갈 수도 있지만 가지 않고도 바꿀 수 있죠. 사이버 환전이에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환전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뱅킹 환전 앱을 깔아서 앱을 이용해서 시간도 아끼고 은행 안 가도 되니까 그 다음에 환전 수수료도 최대 90%까지 아낄 수도 있어요. 수수료도 많이 깎아줘요. 스마트폰으로 하면. 그래서 은행에 직접 가서 환전하는 것처럼 우대 환율 수수료로 환전할 수도 있고 우대해 주는 거죠. 수수료를 환전할 수도 있고 은행 거래 등급에 따라 내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 추가로 수수료 추가 할인도 해줍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자주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환전할 수도 있는데 공항에서 하는 환전은
일반 환전에 비해서 최대 20배 비싼 수수료를 물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공항에서 돈 바꾸면 수수료가 비싸다는 얘기죠. 물을 수도 있으므로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 주거래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면 훨씬 싼 수수료로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는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수수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되겠죠. 주거래 은행 지점 및 지점 몇 군데를 내가 똑같은 우리은행을 간다고 해도 지점마다 다 수수료가 다르다는 얘기죠. 국민은행도 지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전화해보고 제일 싼 곳으로 수수료가 얼마인지 전화를 걸어서 수수료를 확인한 다음에 가서 환전을 하면 더 알뜰하게 환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환전할 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게 좋다. 공항에서 하면 좀 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미리 내 주거래은행에 가서 미리 환전을 해놓는 게 좋겠죠. 여행 가실 때. 이렇게 해서 오늘 연립방정식,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세워보았고요. 그 다음에 환전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